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유리대디입니다. 이번에는 작업치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작업치료사의 수, 작업치료사가 일하고 있는 기관, 작업치료사의 연봉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날 2022년 7월 11일에 연재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회장인 이지은 선생님의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업치료사로 살펴본 보건의료 인력의 현재라는 내용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개의 보건의료 분야 직종에 대한 현황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의 현 주소를 수치로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인력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입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인력은 보건교육사와 작업치료사라고 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중 하나인 직종입니다. 작업치료사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022년 작업치료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2022년 현재 보건복지부에 22,197명의 작업치료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업치료사는 2018년 당시 14,727명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매년 약 10%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입학 동기들이 작업치료사가 되었을 때는 3자릿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치료사가 되었을 때는 약 4,000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2,197명,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전체 작업치료사 등록 인원 중 약 77%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 작업치료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의 작업치료실도 약 40명의 작업치료사가 있는데 이 중 여자가 30명 정도로 약 75%에 해당됩니다. 빠르게 증가 중인 작업치료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어디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2017년에는 등록된 작업치료사의 약 97%가 보건의료기관, 즉 병원, 의원 등에서 종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44.9%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장애인 복지시설, 장기 요양시설, 특수학교 등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업치료사들의 노동시장 확장과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비의료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43.2%로 의료기관보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연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럼에 의하면 비의료기관의 작업치료사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작업치료사 채용 흐름을 보면 비의료기관이 많이 생긴 것에 비해서 작업치료사가 비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의료기관에서는 높은 연봉을 책정하고 작업치료사를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의료기관에서 일하려는 작업치료사가 많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직업이든 연봉이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작업치료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수가, 보호자와의 관계, 의료기관 내 타부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가 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비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칼럼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들의 평균 연봉은 2,255만원에서 3,086만원으로 연평균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여자 작업치료사는 남자 작업치료사의 약 86%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업치료사와 협업하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연봉은 약 3억 7,933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건의료 업무에서 중심적 역할이 의료인에게 있으므로 다른 보건의료직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에 필요한 작업치료의 시행을 처방하는 업무와 실제 작업치료를 시행하는 업무 간의 전문성과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12배나 차이 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를 예로 들었을 뿐 이러한 연봉 불균형 문제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의료기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2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의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 의사만큼의 노력을 했을까요?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는 의사만큼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학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올라서 있으며 국민 생명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를 포함해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국민에게 지속적이고도 전문적인 예방적, 의료적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역별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숙련된 보건의료 인력이 계속해서 임상 현장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연봉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국가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험제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큰 차별 없이 대부분의 국민이 그에 적합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업치료사로서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작업치료사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작업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업치료사를 위해서 국가가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선생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